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박민서입니다. 우리 민서 학생은 손정민 선생님 수업을 얼마나 들으셨나요? 작년 겨울방학부터 1년 동안 들었습니다. 오, 되게 오래 들으셨는데 보통 학생들이 1월, 2월에만 영어를 하고서 3월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민서 양은 1년 동안 쭉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우선 영어를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수능 때 뒤통수 맞는다는 얘기를 선배로부터 듣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뭔가 영어는 이미 1등급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안 하다가 성적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따라갔고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날 영어는 1등급을 맞으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손정민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러셀 홈페이지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서 양이 강의 계획서를 직접 다 읽어보고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수준별 분반 수업을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선생님의 계획서를 다 봤는데 선생님의 커리큘럼이라던가 그리고 수업 방식 같은 것이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수업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영어 1등급. 딱 영어 1등급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네. 그런 거군요. 감동입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 가장 좋았던 강좌 및 교재는? 미미월간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양을 꾸준하게 풀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미미월간지는 하루에 단어 50개, 수거 10개, 수능 기출과 평가원 기출 해서 총 4문항을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적은 양인 것 같지만 나중에 모아놓고 봤을 땐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미미월간지를 푼 것이 제 수능날 영어 1등급을 받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손정민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숙련되었고 노련한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본인도 모르는 약점을 캐치하셔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빈순삽 유형에서 빈칸보다도 순삽의 오답률이 더 높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는 제가 피지컬로만 푸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의 조언대로 어떤 유형들은 스킬로 푸는 것이 더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에 따라서 수정을 한 결과 순삽 부분의 정답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나만의 과목별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실무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딱 졸릴 때 점심 먹고 난 직후에 월간지든 기출이든 문제든 뭐든 푸는 것이 가장 좋고 수학의 경우 기출을 반복해서 풀었더니 결국 수능 때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서 양이 또 수시 대비는 완전 정규 1등이신데 정규 1등이 아까 몇 년 연속이라고 하셨죠? 3년이요. 와, 3년 연속 정규 1등 진짜 대단하신데 그러면은 혹시 수시 대비 노하우를 조금 건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다른 학년보다도 고3 때 학생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수시를 챙기는 고3의 경우 3학년 내신과 활동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내신을 버리고 수능 공부를 해봤자 별로 집중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신 기간 2주 전까지는 수능 공부를 계속하고 2주 전부터는 모든 걸 멈추고 내신에만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부 관리는 일단 교과 과정에 가장 충실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심화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학년과 과목 간의 연계성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것이 학생부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서 양은 또 이번에 의대에 합격하셨는데 사실 의대 입시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의대 입시를 해낸 가장 큰 원동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목표가 원래 장래희망이 꾸준히 의사였었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입학을 했고, 그리고 1학년을 어떻게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내다 보니까 2학년 올라와서도 이 1학년 때 해놓은 게 아까워서라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2학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3학년 때 돼서도 수능 공부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서 양은 좀 있으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혹시 희망하는 그 과가 있을까요? 의사도 되게 여러 과가 나눠져 있는데 네, 의사를 딱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이과 의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목표를 두신 게 있나요? 목표라는 것은 저도 아직 다 배운 게 아니니까 잘 없는데 막연하게 외과 쪽을 동경한 적은 있습니다. 외과 쪽이 되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갖고서 임해야 되는 과인데 정말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함정민 선생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격려 및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입시라는 게 정말 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이게 정말 끝이라는 게 있고 저는 실제로 고3 때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스스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끝이 없고 무한하다면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중에 멈추지 않는 것이니까 좀 힘들어도 어떨 때는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을 조금 그냥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서 양도 사람인지라 이게 공부하다가 진짜 공부 안 되는 날이나 막 정말 하기 싫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뭐가 있었을까요? 약간 그때 무슨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 해소할 만한 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는 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갔던 것이 정말 제 입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폴더폰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던가 친구들 다 아는 인스타라던가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제약이 많았는데 음악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서 양이 주로 많이 듣던 노래 몇 개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는 팝송을 좋아해서 영어를 잘하시는 이유가 있군요. 네, 이게 팝송이 정말 좋은 게 팝송을 자주 듣다 보면 이게 듣다 보면 귀가 열린다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영어 리스닝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어로부터 친숙함도 있고 거부감이 없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수가 있었나요? 해리 스타일스나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어떤 노래 특히 좋아하시나요? 요새 역주행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크루엘 서머라는 노래도 정말 좋고 개인적으로는 스타일이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완전 찐 팬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 명곡을 아는 숨겨진 명곡인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 민서 양이 아무래도 이제 이과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수학이랑 과탐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학이랑 과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저는 국어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갔거든요. 국어가 어렵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수능 전날까지도 오답을 계속 보면서 이 완벽하게 메꿔지는 느낌을 못 받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지능이라던가 수학적 능력이라던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능 성적을 받아봤을 때 그 수능 성적은 지금껏 본인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나타내줄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수학이야말로 본인이 놓지 않고 꾸준히 기출이면 기출, 뭐 엔제가 됐든 사설이 됐든 계속 꾸준히 풀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배신하지 않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이 어떤 걸까요? 오답 노트라든지 개념을 좀 길게 공부해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처음에 저는 양치기보다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개념 공부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념에서 빈틈이 생겨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지만 양치기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수능 수학 고득점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탐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학습법이 있을까요? 과탐은 2학년 때 내신으로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일단 2학년 내신을 버리지 말고 그때 배워둔 것이 3학년 때 수능 준비하면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여러 유형과 고난이도, 소위 말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생명과학이라면 유전이라던가 막전이 근수축 이런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략하는 것이 탐구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서 양이 또 정말 성실한 학생인데요. 제가 정말 다섯 손가락에 꼽는 너무 성실한 학생인데 거의 빠지지 않고 맨날 과정 안에 또 출석을 하고 학교 끝나고 힘들었을 텐데 되게 성실하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체력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혹시 그런 왔다 갔다 하느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으셨는지, 체력 관리나 이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도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운동을 할 시간 없었습니다. 운동을 할 시간 없었고 대신에 저는 학교가 집에서부터 되게 가까워가지고 등하교를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했고, 매일 영양제 같은 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저는 밤새는 걸 거의 안 했는데요.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 가장 이상적인 건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삼시세끼 거르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이 체력 관리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좋은 팁들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인간적인 비행시행이 중인데, 그러니까 3년 연속 그러니까 이제 정규 1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3년 동안 부모님하고 마찰이 한 번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부모님들과의 네. 관계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멘탈 네. 관리에. 혹시 뭐 본인만의 어떤 뭐 그런 게 있을 수 에피소드나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리 고3들한테 해주시는 조언. 이게 평소에는 불만이 없던 부분도, 그러니까 지극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고3이 돼서 처음에 적응할 때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성적이 마음처럼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면서 이게 사람이 예민해질 수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평소에는 걸고 넘어지지 않던 부분도 걸고 넘어진다던가 갑자기 울컥한다던가 그런 면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약인 것 같다는 말밖에 진짜. 그리고 부모님들도, 웬만한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시거든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힘들 거라는 것도 아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평소에 비해서 더 이해해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도 힘들 수는 있는데 그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드러내는 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래서 오히려 원래 잘 안 우는 성격인데 집에 와서 정말 힘들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되게 말을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좋은 부모님이셨나 봐요. 네, 굉장히 이성적이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울면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 과목 때문에 힘들면 앞으로는 이 과목 대신에 이걸 먼저 해봐서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그게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도 부모님이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든든한 네. 느낌이 있었겠네요. 실제로도 고3을 겪으면서 부모님과 더욱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순공 시간 얼마큼 가져가셨는지.
이게 정말 저 친구들도 물어보고 막 다들 물어보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데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는 게 제가 타이머를 안 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 내신 준비를 할 때도 막 친구들 보면 열품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켜놓고 조별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저는 혼자서 그리고 내신 준비할 때도 이렇게 막 2주 전부터 막 딱딱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공부 잠깐 하다가 한 4, 5주 전부터 그냥 슬슬 내신 시작하고 수능 준비도 실제로 막 엄격하게 시간을 막 둔다기보다는 그냥 매일 일어나서 8시까지 학원에 와가지고 국어부터 시작해서 국어 하다가 수학 풀다가 점심 먹고 영어 풀다가 생명하고 그날 적당히 유연하게 조정을 하면서 골고루 공부하는 걸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좀 놀러 간다든지 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셨나요? 고3 때는 정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당일에 친구들 한두 명 만난 것 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차라리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게 좀 본인의 성적 향상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됐었나요? 일단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길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공부만 하는, 공부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게. 그럼 주말 같은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 자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드는 생각은. 학교 갈 때처럼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네, 정말 어쨌든 피곤할 수 있으니까 마지노선은 30분 정도 더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해두고 막 주말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 막 10시, 11시에 일어나고 이런 패턴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말에는 이제 주중에 못했던 공부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하는 시간을 네. 보내셨나요? 오히려 생각하면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을 그렇게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주중에는 원래 스케줄에 맞춰서 하느라 잠깐 후순위로 미뤄뒀던 공부를 마저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페어 타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서형이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외길 고등학교 인생을 보내셨는데 이제 딱 수능 끝나고 합격장까지 딱 받고서 좀 그동안 못 해본 것 중에서 나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아니면 이미 해봤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놀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일단 하루 종일 폰 처음으로 해봤었고 대단해. 행복하셨나요? 네, 이런 맛이구나 이러면서 스마트폰의 맛을 이제야 아는. 네, 그리고 친구하고 만나서 막 시간 걱정 안 하고 막 그리고 입시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맘 놓고 놀았던 경험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고3 학생들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가족 행사를 고3 때는 잘 못 갔어요. 원래는 조부모님 생신 때 찾아뵙고 그러는데 이제 입시한다고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문을 못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조부모님도 뵙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 내가 꼭 요거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봉사 동아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국내 곳곳이나 어쩔 때는 해외로 봉사를 나가기도 한단 말을 들었어서 정말 의예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교 들어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람직하네요. 대학교 가서 봉사활동 꼭 해보고 싶다. 네, 너무 멋있는 의사 선생님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마지막 질문으로 해주고 싶은데 민서형 같은 경우는 러셀 바자관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잖아요. 네. 여기 러셀이나 바자관만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러셀 바자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단과반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동 시간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업을 듣고 와서 바로 자습관에 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관마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매 시험 성적이라던가 또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이라던가 그런 심리적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조언들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그냥 단순히 독서실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터뷰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